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 분석 심리 상담 제20탄으로 자영업자와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저는 꿈분석 심리 부상담사로서 꿈 모니자의 내용을 대신 질문해 드립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예, 수익 상태인데요. 예, 꿈과 연관해서 예,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영업자와 알바를 비교를 한번 해 주십시오. 꿈과 그 자영업자와 알바를 비교하시라는데, 예, 알바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일정하게 어떤 규칙적인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하자면 아르바이트를 알바라 그러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내가 어떤 공간이 있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경험을 삼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취업을 못 했다든지, 이럴 경우는 주로 그 알바를 하죠. 네네. 그다음에 그 자영업자라는 것은 뭡니까? 주로 보면은 그 창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말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통닭집이라든지 뭐 무슨 피자집이라든지 뭐 칼국수집, 안 그러면 뭐 무슨 간단한 음식점 뭐 이라든지, 주로 요즘 우리 그 자영업자 형태가 주로 그런 게 많죠. 네네. 물론 뭐 큰 것은 많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주로 소상공인들, 그런 사람들을 뭐 계산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그 우리가 알바가 돈을 더 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 자영업자에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은 종업원 월급을 줄 수도 없고, 혼자서 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빠듯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손님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적자나죠. 네네. 적자만 하는 게 아니죠. 그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또 뭐 자기 차 끌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기 쉽고, 또 무슨 가게세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네. 알바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큰 미천이라 해야 교통비, 뭐 자기가 알바하는 처지에 또 뭐 어떤 뭐 자가용 타고 다니는 것도 있고, 물론 뭐 버스 네네. 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거리가 멀면은 또 타고 오지만은, 경비적인 면에서 적자가 나면은 알바가 낫는 경우가 있고, 희망이 없는 그 자영업자는 알바도 못 하죠. 아, 그러면 있잖아요. 예. 꿈 분석 심리 상담사님께서 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과 예. 수익의 비교를 좀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아께는 알바와 자영업자인데, 이제 자영업자와 일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네네.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보면은 뭐 단순하게 어떤 자영업자 범위를 벗어나서 많은 종업원을 데리고 또 자기가 특출한 아이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중소기업은 굉장히 힘이 들 수가 있죠. 네네. 왜냐하면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고 로봇 시대고, 점점 인건비를 그 상승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경비를 절감해야 하는 시절이고, 또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부의 어떤 제재가 많고, 또 그다음에 그 부동산 침체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많이 그 소유를 하면서 중소기업을 시대에 맞지 않는 걸 했을 때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그 중소기업이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축소를 하고 차라리 작은 그 분야에서 자기가 그 잘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기계 같으면 그중에서도 자기가 뭐 제일 뭐 좋은 것, 자기가 제일 음. 그 어떤 그 핵심 되는 거 있죠. 네네. 그런 것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축소를 하면서, 음. 그 자체도 물론 자영업자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소상공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축소를 하는 것도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영업자와 대기업의 수익에 비교해서 또 좀 설명해 주실까요? 자,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대기업 자체를 비교하기보다는 아마 그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그 사원들하고 예예. 그다음에 어떤 자영업자하고 이런 비교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네네네. 대기업 같은 우리나라에서 뭐 굴지의 뭐 대기업 삼성이라든지 뭐 LG라든지 SK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뭐 롯데라든지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네네. 거기에 대기업들 사원들은 이제 다른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다른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에 비해서는 월급이 상당히 셉니다. 그런데 그 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센 만큼 자기들이 일을 또 빡시게 하죠. 네네.
그런데 그 자영업자들은 뭡니까? 자기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음. 주로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은 어떤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굉장히 작잖아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자영업자도 자기가 올바른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요. 대기업에 음. 못지 않습니다. 못지 않고 음. 구태에 지금 들어가지 못한 대기업 목매지 말고 네네. 아이템만 잘 잡으면 좋은데 그 아이템이 시대 조류를 맞아야 됩니다. 네네. 정부에서 굳이 하지 마라고 하게 되면 제재를 받기 쉽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로봇과 연관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 예를 들어 그런 거에 관계되는 예를 들어 주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잘못하면 그것도 그 자영업자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요즘은 자영업자를 하더라도 경비가 없는 그런 쪽으로 지출을 줄이는 그런 아이템, 시대에 맞는 아이템, 그리고 음. 다른 국가의 제재를 받지 않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자영업을 하다가 예, 다른 직업으로도 바꿀 수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음. 바꾸는데 무조건 우리가 사람들 보면 안 되면 완전히 무슨 코나 돌듯이 확확 바꾸죠. 네네. 그럼 거의 실패합니다. 왜 음. 그러냐면 또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어떻게 되느냐면 예를 들어 서울에 가는데 내가 버스를 탔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게 되면 그다음 버스가 끊어진 자리에는 뭐 택시를 잠시 불러가 기차역까지 간다든지 연결적으로 자기 자영업자가 다른 직업을 전환한다든지 했을 때 자영업자뿐 아닙니다. 모든 알바 같은 경우에도 어떤 알바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자기는 기계과에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 피자집에 취업을 했다. 이건 알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월을 그냥 낭비하는 거고요. 자기가 기계과에 음. 나왔다면은 뭐 돈을 못 한 2-3년 있죠. 돈 네네. 못 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음. 인제 열심히 뭐 디모더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가다죠. 거의 뭐 우리가 이런 말 하면 또 일본 말이니 어쩌니 하는데 영어는 쉽사리 쓰면서 일본 말 하면 또 싫어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말은 가면 아. 우리말은 뭐 다른 나라에서 쓰면 그 다른 나라 사람 안 좋아하면 우리 안 좋아하죠. 예. 그러기 때문에 어 음. 중요한 것은 알바를 하더라도 그 뒤에서 그러니까 안 그러면 직업을 전환을 할 때라도 자기와 연관되는 직업을 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인제 선생님 제가요 예. '꿈을 활용해서 돈 벌 수도 있을까?' 하고 좀 궁금점이 갑니다. 지금 제가 꿈분석 심리 상담사인데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네네. 꿈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 알바라든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물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실제 뭐 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꿈이라는 음. 것은 가상 세계지만은 꿈을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은 묻는 것 자체가 선택을 요하는 게 많거든요. 뭐 예. 알바가 좋습니까? 중소기업 좋습니까? 하는 그 자체가 네네. 내가 일반 알바를 할까? 안 그러면 중소기업 취업하는 게 좋을까? 뭐 안 그러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비교한다든지 또 안 그러면은 또 직장 전환한다든지 그게 좀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 선택을 제게 묻는 것이지 뭐 저보고 뭐 진짜 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전문가 같이 묻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기 음. 때문에 꿈으로서 있지 않습니까? 선택을 잘하는 것은 미래 정보지 않습니까? 뭐 예를 음. 들어 가지고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날씨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원래는 많은 장마가 오겠다. 원래는 많은 비바람이 오겠다. 원래는 태풍이 오겠다에 따라서 농작물 음. 어떤 그 생산이 틀리겠죠. 네네. 그런 것도 정보기 때문에 꿈으로써 어떻게 보면 모든 정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테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인제 선생님 예, 직업 전환에 대해서 예, 꿈을 보고도 예. 또 다른 자영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이죠. 예예. 예, 가장 기본적인 그 어떤 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하다가 보면은. 네네. 그럼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장사를 음. 전환하더라도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통닭집으로 하는데 손님이 없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전부 다 없는 게 아니고 바글거리는 집도 있죠. 예예. 그럼 예를 들어 자기는 이제 기름에 주로 튀기는 걸 했는데 어떤 집에 가니까 석쇠구이가 맛있다고 한번 해 봅시다. 네네. 그런 경우에는 그럼 자기도 석쇠구이를 뭐 한다기보다는 그쪽으로 조금 약간 전환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럼 예. 석쇠구이를 했을 때는 그다음에 더 우리가 그 기름 튀기는 것보다는
석쇠구이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어린애들은 기름 튀김이 좀 좋지만 어른들은 조금 약간 구이라든지 좀 담백한 게 좋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그냥 뭐 석쇠구이 하는 것보다는 좀 맵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네. 노인을 뭐 노인보다는 좀 나이 많은 사람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잘게 잘게 해 가지고 속에 속살도 잘 안 익은 분야에 뭐 주사 바늘 끼가 집어 넣는다든지 이런 음. 식으로 그 직업을 전환하는 게 좋지. 무슨 네. 닭고기 하다가 뭐 엉뚱하게 선반을 돌린다든지 선반 하다가 무슨 피자를 한다든지 이러면 거의 100% 거의 실패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런데 인제 꿈을 보고도 예. 제가 인제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예. 수익이 쪼끔 점점 줄 때 예. 일을 그만둬야 되나 어찌하나 그것도 이렇게 알 수가 있나요?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인제 점점 뭐 전번에 뭐 한 1,000,000원 벌었는데 뭐 800, 700 뭐 600 이렇게 내려오죠. 예예.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경쟁이 대가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안 네네. 그러면은 그 시대에 뒤떨어져 갖고 그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조금 조류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 불고기가 좋다면 지금은 뭐 칼국수가 좋다든지 안 그러면 또 부페가 좋다든지 이게 좀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의 흐름이라니 부산의 흐름을 조금 보는 게 좋고요. 또 음. 샐러리맨들 같은 거를 상대로 하면은 그 뭐고 충청도 세종시 있죠. 네네. 행정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쪽에서 이렇게 좀 유행하는 것을 이렇게 좀 음. 참조하시면 좋고 네네. 예를 들어 단음식 쪽으로 만약에 요새 선호한다면 일본 음식을 좀 참조하는 게 좋고 음. 니글니글한 어떤 튀김 같은 중국 음식을 좀 참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그 어떤 장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꿈은 항상 선택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음. 알뜰히 생각하면 꿈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음. 꿈을 나오면 아무리 꿈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기계 돌리다가 닭 팔고 이렇게 하면 그게 실패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꿈 분석하는 사람들도 엉터리로 풀이를 하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닭이 나와도 닭을 풀이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인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예. 아파트 속에서 자영업도 어느 것을 해야 좋은 건지 좀 알 수 있나요? 꿈 분석 심리 상담사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에서 자영업이라는 것은 조금 제재가 많죠. 뭐 예예. 예를 들어 가지고 기름을 튀기는 음식을 한다든지 하면 거의 허락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썩고 냄새나고 이웃집에 피해를 주잖아요. 거의 어떤 연기 없는 거, 공장 없는 거 있잖아요. 네네. 재고 없는 거 그런 게 제일 좋죠. 뭐 예를 들어 아파트 속에서는 컨설팅이 제일이죠. 음. 컨설팅이 제일 좋은데 뭐 요즘 같은 심리 상담사라든지 뭐 저희 같은 꿈 분석 심리 상담사라든지 또 안 그러면 가정복지사 같은 그런 경우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또 네네. 자기가 또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은 굿해요. 뭐 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네. 아파트의 장점은 뭐냐면은 경비가 안 든다는 겁니다. 네. 경비가 안 들고 자기만 실력이 있다면 뭐 처음에 한 3 개월 정도는 좀 침체할 수 있지만은 음. 뭐 침체보다 안 알려진 거지만은 알려지면 물고 옵니다, 손님들이. 음. 우리가 뭐 간단한 짜장면도 맛 좋으면 어떻습니까? 멀리까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소문이 제일입니다. 예. 그러면은 인제 꿈 분석 심리 상담사를 예. 자영업으로 할 수 될까요? 자영업이 그 원래 창업이 그 꿈분석 심리 상담사 창업이 아파트에서는 제각기 있죠. 왜 아. 그러냐면 그게 뭐 연기 나는 것도 아니고 재고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 약간 특종이잖아요. 심리 예. 중에서도 꿈 아닙니까? 네네. 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꿈은 뭐 흉몽 같은 걸 더러 많이 꿉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불황 시대에서는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네네. 심란할 때 이 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내과 의사 같으면 약 처방하듯이 우리는 분석을 해서 조금 네. 그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대책까지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만 받으면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있잖아. 그러면은 꿈 분석 심리 상담사를 자영업을 할 때 예. 그래 꿈 분석 심리 상담사가 그 회사에서 광고를 해 주시나요? 광고를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인제 체인을 어떻게 인제 한 뭐 목적은 5,500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걸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가 뭐 자꾸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 10사람, 100사람, 뭐 1000사람이 되면은 점점 알려지기 때문에 광고를 해 준다기보다는 자동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게 뭐 음. 광고라면 광고지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나중에 또 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음. 그렇게 별 그 어떤 광고를 필요성을 안 느낍니다. 네.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서 여러분에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